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전에는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됐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때 그게 밑바탕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의 쪽집게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제 강의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해오신 질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요. 원래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억지로 어떤 일을 떠맡으신 거예요. 원래 다른 부서나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회의 시간에 본인이 말을 잘못해서 한번 그 업무를 떠맡게 됐는데 이분이 또 그 일을 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는 계속 이 일이 이분 일처럼 그냥 돼버린 겁니다. 네. 그냥 유야무야 자연스럽게. 그러니 이분은 원래 본인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쁜 분이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일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처지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분이 이제 조언을 구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또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한다면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당당하게 그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맡게 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내 업무에도 방해가 된다. 그러니 업무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 일이 지금은 억지로 떠맡겨진 일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또 그 일 때문에 어떤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례를.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 중에 한근태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아마 한근태 작가님이 쓰신 책이 거의 한 50권 정도 되실 거예요. 굉장히 다작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작가님이시죠. 그런데 한근태 작가님의 책을 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예전에 30대 때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 수강생분하고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본인 일도 아닌데 억지로 어떤 업무를 떠맡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 부서의 임원분이 본인이 써야 되는 글이 있어요. 임원분이 그러니까 매월 한 차례씩 사내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임원분께서. 근데 그걸 본인이 안 쓰시고 이분께 억지로 맡겨버린 거예요. 너 내 대신 글을 써라.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억지로 글을 쓰고서 본인 이름으로도 그거를 내보내지 못하고 자기가 쓴 거를 이 임원분이 쓴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분이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몇 달간은 너무 좀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 글을 썼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래요. 뭐냐면 이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또 임원분의 이름을 빌어서 나가는 글이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잘 써야 됐겠어요. 그래서 그 글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 책도 찾아보고 저런 자료도 구해서 보고 또 뭐 글 잘 쓰는 분께 이런 자문도 구해보고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그 공을 많이 들이게 됐는데 한 편 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 쓰는 실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글 쓰는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으니까 난 차라리 이 일을 즐기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분이 2년 동안 그 업무를 이제 대신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이분은 그 회사를 퇴사하시게 된 거예요. 한근태 작가님이. 근데 퇴사하실 때 아주 상당한 정도 실력, 글 쓰는 실력을 체득하게 되신 거죠. 그게 그 이후 이 한근태 작가님이 지금까지 50권의 책을 쓰게 된 어떤 하나의 바탕이 됐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억지로 떠맡게 된 일,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해서 즐겼더니 아주 본인에게 굉장한 기회가 됐던 거죠. 저 청울님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주로 교육팀 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육 방송을 제작하는 일을 원래는 제 업무가 아닌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그 일을 떠맡게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 방송을 제작하는 일. 그런데 말이 뭐 방송 제작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거였어요. 그 방송 기획을 하고 방송 시나리오를 다 쓰고 그리고 뭐 편집에까지 일부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까지 다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일을 떠맡아서 할 때는 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죠. 제 일을 다 하면서 그 일까지 얹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밤샘 작업도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몇 차례를 하다가 근데 하다 보니 그 방송 제작하는 일이 제 적성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동안. 해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교육 방송을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전에는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됐었어요. 뭔가 어떤 기획력 같은 거, 그리고 글 쓰는 능력, 그리고 그 교육방송 제작을 하면서 회사 외부에 있는 뭐 CEO 분들이라든지 영업왕이라든지 이런 좀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을 방송 제작 때문에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돈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때 그 교육방송을 제작했던 그게 어떤 좀 밑바탕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살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억울하게 일을 떠맡게 된다든지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하게 된다든지 하기 싫은 일이 나한테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근데 그럴 때 잘 판단해 보세요. 이 일이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너무 억울하다. 이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정말 너무 싫고 힘들다 한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이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하십시오. 좋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어. 나는 이 일을 즐겨서 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나는 만들겠어 하고 해나가시면 여러분께도 아주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화이팅입니다.